그럼 여러분 공유 나오면 몇 개예요? 아까 조합은 한 명이었죠. 그럼 주택도 하나씩 주는 게 맞지. 결국은 여기는 공유가 중요해요. 공유는 몇 개다? 하나다. 1주택 준다. 자,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이 하나인데 여기는 원칙을 안 물어봐요. 시험에. 공유 말고는 안 물어봐. 원칙에서는. 공유 하나만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면 기역, 니은, 디귿, 이게 특례입니다.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가 기역이에요.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A, B, C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의 경우는 1주택이 아니라 소유한 주택수만큼 뭐 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소유한 주택수라는 얘기는 원래 갖고 있는 만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특례가 우선적이 되는 거지. 그 세 가지는. 자, 그러면 주택을 3개 갖고 있대 원래 종전에. 자, 그럼 이 사람한테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몇 개 주는 게 원칙이지만, 하나 주는 게 원칙이지만 A번, B번, C번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 그 3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특례가 우선하는 거야. 특례가 우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3개의 주택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종전에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밑줄. 자,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을 말해. 수도권. 수도권이 있는데, 자, 수도권이 여기에 세 군데를 합친 겁니다. 서울특별시, 자,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합쳐서 말해요.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있는 세 군데 지역을 묶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듣기만 하세요. 그 중에서 권역을 3개로 나눠. 자, 센터 지역, 과밀억제권역이에요. 여기 하나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또 있어. 듣기만 해요. 또 하나 자연보전권역이 있습니다. 3개로 권역을 나눠서 관리해. 수도권은. 그 중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야 돼. 외이지요. 밖에 나가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말고도 성장관리권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무슨 사업한다? 재건축한다. 재건축하는 지역에서는 특례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때는 1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고 대답하세요. 첫 번째 사유. 그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요거는 여러분 별표하시고 다 하셔야 돼. 3개 A, B, C 다. 근데 A번이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수업 듣는 거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그러면 안 되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밖에서 할 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했을 때 그때 재건축을 할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갑니다. 자, B번은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가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근로자 숙소입니다. 또 하나 기숙사 용도입니다. 그럼 이거는 용도가 주택을 하나씩 운영합니까 지금? 10개, 20개, 30개를 운영하는 거 맞죠? 그걸 만약에 하나를 줘버리면 운영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용도상 소유한 주택수만큼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용도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국가 나오고 지자체가 나오고 토지택공사 등이 나와요. 공공이죠? 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 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번, C번은 금방 이해돼요. B번, C번은. A번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중요한 건 A번, B번, C번 지금 불러드리는 거 세 가지 경우는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그걸 묶어서 정리해야죠. 자, 거기 제목을 읽으시면 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소유한, 종전에 소유했던 주택 수가 5채다. 5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2주택 공급. 밑에 내려가면. 자, 2주택 공급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보세요. 원칙적인 조항이 적용되면 주택은 몇 개 주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지. 자, 보세요. 그럼 하나 주는 게 원칙이야. 그럼 이 사람이 원래 하나 갖고 있대. 그럼 하나 주는 게 원칙이지.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 하나 갖고 있으면 하나 주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보세요, 가격, 종전 아파트 가격 또는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하나를 더 줄 수 있어. 홈 플러스 가면 1 플러스 1 있죠. 하나를 더 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가격이, 자, 평수는 한 30평밖에 안 되는데 20억 된대. 20억 또는 30억 된대. 그럴 수 있나 없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한테 이 가격의 범위 내에서 하나는 15억짜리,
또한 5억짜리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20억 범위 내에서 15억짜리 하나 주고 5억짜리 조그만 거 하나 줄 수 있죠. 2주택이 되는 거야. 1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2주택 공급의 기준점을 물어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기준점은 종전 가격 또는 면적입니다. 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다면 동그라미 치고 오는 거야. 그럼 제가 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야 지금.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면적이 넓어. 그럴 수 있지. 그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 플러스 1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준점 동그라미 2개 쳐요. 자,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사업 시행계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거기다 동그라미. 가격. 종전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동그라미. 면적의 범위에서 그러면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가 맞거나 뭘 기준으로 하거나 종전의 가격 또는 면적의 범위 이내에서 1 플러스 1이니까 2주택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그럼 이 사람이 원래는 몇 개 줄 수 있어요? 몇 개? 몇 개를 받아야 돼? 하나를 받는 사람한테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줄 때는 소형으로 줘야 돼. 소형으로. 그럼 여러분 앞으로 공법에서 소형 그러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 거기 60제곱미터 이하라고 써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 그러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거 빼고 하나를 더 줄 때는 그런 얘기야.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줄 때는 소형 평수로 주는 거야. 소형. 그러면 공법에서 소형 그러면 전용 면적 얼마?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해 줘야 되고, 이 주택을 공급받은 소형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3년 동안 전매 금지. 전매거나 알선할 수 없어요. 못 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전매 금지됩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속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만능이니까 할 수 있다. 그 상속을 뺀 나머지 권리변동 수반은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거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디귿번 가볼게요. 3주택 공급. 자,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자, 재건축 사업 하는 지역이 여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는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할 수도 있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하는 경우가 더 많지 사실. 그게 3번이야. 맨 밑에. 자, 디귿번 가면 과밀억제권역에서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재건축 사업하는 지역이 어디란 얘기예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써 있어. 그럼 요거는 최대 3, 주택을 3개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시기 훨씬 전. 지금은 주택 가격이 막 상승하지만 5년, 6년 전만 해도 어때요? 침체가 됐었다고. 가격이 안 올랐어. 그래서 정부가 재건축을 확 풀어준 거야 이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해도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3개를 공급받아서 A라는 사람한테 팔고 B라는 사람한테 팔고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 그럼 재건축이 활성화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때요? 주택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단서 조항을 만든 거야 법에. 투기가일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은 안 된다. 그래서 밑줄 투기가일지구 조정대상 지역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하는데, 자,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일지구로 묶었다면 얘들은 3주택 공급 못한다 이런 얘기지. 하나만 주란 얘기야. 그래서 투기가일지구의 밑줄 조정대상 지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3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주택 하나씩만 공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규제 강화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지역을 만약에 과밀억제권역을 투기가일지구 해제시키고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시켜버리면 몇 개까지 공급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3주택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고 넘기세요. 자, 3번 가시면 조성된 대지 건물의 처분 관리. 자, 보세요. 다른 데 손대지 마시고,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의 동그라미. 조성. 여러분 조성이란 단어가 보이면 사업이 끝난 거지 지금. 준공검사까지 다 받은 상태예요. 그럼 무슨 계획에 따라 처분해야 돼요? 그렇지. 관리처분계획 밑줄. 이걸 사업 시행으로 바꾸면 X야. 왜냐면 사업 시행 계획은 어디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업 시행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준공 인가 받으면 끝나는 거지.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 받는 게 준공 인가잖아. 그러면 공사는 무슨 계획을 보고 했어요?
아니, 아파트를 무슨 계획을 보고 지었어? 사업 시행 계획을 보고 지었잖아. 그러면 준공인가는 사업 시행 계획 내용과 공사 끝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준공인가잖아요. 그 준공인가 받은 다음부터 조성된 이런 용어 쓰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 분양 단계로 넘어가니까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요 계획이 나와야 돼. 무슨 계획? 그렇지. 그런 것들을 외우면 안 돼. 또 나중에 정 안 되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단어 관리처분 계획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두 글자. 처분 또는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뒤에부터 읽어봐요. 관리처분이잖아.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넘기시고 자 3번에 가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옵니다. 공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지난 시간 끝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공람 나온 며칠? 밑줄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공람 기간은 좀 다릅니다. 사업 시행 계획은 며칠이었지 아까? 14일 이상이고 지금 나와 있는 관리처분 계획은 며칠? 30일 이상. 이건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고 자 이번에 가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해서 시장호수 등이 시행자한테 통보하는 기간이 30일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건 가볍게 보고 넘어가요. 숫자 됐고 자 그리고 고시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권자가 인가하고 고시했나요 지금? 그렇지. 그럼 고시하면 확정됐잖아. 그럼 4번으로 내려가야지. 4번에 별표 달고 관리처분 계획 고시 효과라고 나와요. 그럼 이 다음부터 보셔야 돼. 보세요.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고시 떨어졌죠 지금? 그럼 분양 대상자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자 철거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 지금. 이 다음 단계가 철거잖아요 지금. 그럼 보세요.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나요 종전 아파트에? 그럼 사람은 거주하는데 철거하면 돼 안 돼? 사람 내보내란 얘기야. 그 사용수익 정지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내보내고 철거하라 이런 얘기지. 그럼 1번은 사용수익 정지고 오른쪽에 2번이 철거잖아 지금. 순서를 맞춰서 하셔야 돼 공부를.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먼저 공부하시는 거야? 내보내는 걸 먼저 공부하시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사용수익 뭐라 그래요?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종전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 지금. 그럼 종전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짐 싸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 싸서 내보낸 다음에 철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다만을 많이 내. 다만 거기 밑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두 명. 박스에 있는 2명. 1번, 2번. 자, 1번은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의 동그라미. 자, 2번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명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분양 대상자가 확정됐죠 지금. 됐으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내보내는 게 맞지. 근데 이런 것도 보세요. 내보낸다는 얘기는 그 건물을 뭐 한다는 얘기야? 철거하기 전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비구역의 대부분의 건물은 노후불량 건물이 맞지만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건물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건물은 존치를 합니다. 이 건물이 노후불량 건물이라고 해서 다 철거되는 게 아니에요. 한 90% 정도는 철거가 되지만 철거하지 않는 건물도 있어. 5년밖에 안 되는 건물은 뭐하러 철거해 이거를? 그럼 이런 건물은 존치하는 건물이 돼요. 다시 뭐하는 건물이 돼요? 존치. 그럼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철거 대상 건물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동의를 해준단 말이야. 나가지 말고 그냥 사세요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나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 그거 잘 나와 시험에. 한 번 이해하면 절대 안 까먹어. 그런 사람을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상금을 다 못 받았대. 그럼 절대 나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2번이야 그 사람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잖아요. 그럼 보상금 다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은 다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용수익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 몇 명? 2명이지. 1번 2번이니까 2명 그러면 돼 2명. 그러면 이 2명은 뭐라고 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지문이 딱 뜨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나가는 거잖아. 대부분의 사람이 나갔겠지. 내보내고 나서 오른쪽에 기본 거기 오른쪽에 하면 철거 보이시죠? 그 얘기에 그 이해가 되셔야 돼. 기준의 건물을 철거하는 시기는
분양기획이 확정되고 나서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 원칙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철거라고 써 있잖아 거기 지금. 맞지 않나요 지금? 예, 맞아요. 그래서 자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물을 뭐 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근데 예외 조항에 별표해서 이건 예외가 잘 나와. 원칙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같은 데서 많이 보냐면 영화 같은 데 많아. 영화 재개발 같은데. 그럼 여러분 요 전 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 확정되고 나서 철거되는 거 맞죠? 근데 분양 신청 안 하거나 한 사람들 있죠. 제외된 사람들. 그 사람은 요 단계에서 보세요. 요 단계에서 미리 돈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럼 요 사람들이 나갔어. 요 보상금 받고 나간 사람들이 몇 채씩 집이 있지. 자, 근데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 사람은 보상금 못 받은 사람이고 보상금 받은 사람은 나가는 거야. 협의가 돼서 나간 거야.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 집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